카메라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PD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행 갈 때 어떤 카메라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주변에서 카메라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DSLR, 미러리스, 똑딱이 카메라, 스마트폰까지 여러 종류의 선택지가 있죠. 과연 어떤 카메라를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용한 필름 카메라부터 디지털 카메라까지 다양한 기종을 직접 다뤄보고 정리한 저의 카메라 선택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여행용 카메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쓸 카메라를 고르는 기준을 한 문장으로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카메라 중에 총알이 허락하는 선에서 가장 작고 예쁜 걸로 사세요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가지 키워드가 들어갔어요. 최근, 총알, 작고 예쁜 카메라. 물론 이런 결론이 쉽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동안 지인들로부터 카메라 추천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때마다 마치 제 일인 양 온라인 서칭을 하고 남대문부터 용산까지 돌아다니며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사용 후기까지 반영해서 얻게 된 인사이트입니다. 특정 카메라 모델명을 기대한 분들이 이 대답을 처음 들었을 때는 왠지 좀 성의 없어서 실망하시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대부분 제 말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나온 카메라라는 말은 어쨌든 구매하는 시기에 그래도 가장 최근 출시된 카메라를 사야 되는 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나온 카메라의 성능이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총알이 허락한다는 말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개인별로 지불할 수 있는 범위가 다 다르기도 하지만 굳이 무리해서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걸 사는 것도 괜찮다는 말이죠. 물건을 모르면 값을 더 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에게 가능한 예산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촬영 방법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영상을 찍어볼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은 카메라를 고르라는 말은 휴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단 여행지에서는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이죠. 장비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무거운 바디에 렌즈를 여러 개씩 들고 다니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장비를 많이 들고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목에 걸면 목이 아프고 어깨에 걸면 어깨가 빠집니다. 카메라 가방까지 별도로 들게 되는 상황이면 이건 그냥 짐이 되는 거예요. 일로 촬영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의욕에 앞서 많은 분들이 2-3달 정도 지나면 무거운 카메라를 그냥 가방째로 집에 모셔놓게 됩니다. 혹은 자동차 트렁크에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훨씬 더 많이 찍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아버님도 아마추어 사진 동호회 사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라이카 DSLR의 렌즈를 화각별로 풀셋으로 다 사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되게 우연히 들렀더니 습도까지 조절되는 멋진 카메라장 안에서 조용히 먼지가 쌓여가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쁜 카메라. 이건 항상 지니고 싶은 카메라를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카메라가 내 눈에 이쁘기라도 해야 평소에 들고 다니기라도 하고 그래야 우연한 기회에 만나는 아름다운 노을이라도 찍게 되고 멋진 순간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회는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작정하고 출사로 나가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항상 곁에 두고 싶은 액세서리 같은 카메라가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많이 찍게 되고 당연하게도 많이 찍어야 사진이나 영상도 그만큼 느는 거죠. 물론 예쁘고 마음에 든다는 기준은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제 눈에 안경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사진을 자주 찍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변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좀 더 나은 성능의 카메라로 바꾸거나 다른 화각의 렌즈를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추가로 구매하게 되죠. 처음부터 목적이 불확실한 고사양 카메라나 렌즈를 다양하게 갖추는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무겁고 좋은 카메라는 어찌 보면 촬영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 분들도 딱 필요한 렌즈만 주력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업무 시간 외에는 잘 만지지도 않아요. 평소에는 당연히 핸드폰으로 더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만약 취미 이상으로 사진이나 영상에 푹 빠진 분이 계시다면 저는 장비 투자를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랬었고요. 왜냐면 한번 사고 싶은 게 마음에 꽂히면 사는 순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명 장비병이라고 하죠. 약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사서 손에 쥐어야 치료가 됩니다. 다만 팁이 있다면 일단 사고 싶은 카메라나 렌즈를 먼저 렌탈을 해서 써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장단점을 알게 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최근에 나온 카메라 중에서 예산 안에 가장 작고 예쁜 카메라가 도대체 어떤 카메라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한 6가지 정도로 각 회사별 카메라를 추려봤는데요. 자세한 소개를 하자면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앞선 대부분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카메라를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화질과 기능을 자랑하는 여러분 곁에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입니다. 요즘은 소형 디지털 카메라들도 예전만큼 많이 출시되지는 않는데요. 그게 바로 다 스마트폰 때문이거든요. 스마트폰 카메라는 자동으로 알아서 잘 찍어주기도 하지만 사실 DSLR 못지않은 전문적인 수동 설정 모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밝기, 초점, ISO, 색온도 등등의 설정도 수동으로 다 가능하죠. 게다가 초광각부터 20배 줌까지도 커버하니까 렌즈를 추가로 살 필요도 없고요. 아마 여러분들 통신요금 안에 기기값이 할부로 포함돼서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 최신 폰은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 꽤 고급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생활방수도 잘 되고요. 물론 카메라나 스마트폰은 각기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진을 원한다면 카메라가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면 스마트폰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진을 취미로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하시고 점점 더 깊이 있는 사진을 원하게 될 때 카메라를 구매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영상과 사진을 잘 찍는 방법도 계속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하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기종 선택보다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의 시선입니다. 카메라는 단지 여러분의 시선을 담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어떤 고급 장비도 여러분의 눈만큼 피사체를 잘 담아낼 수 없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결국 누가 어떻게 찍느냐의 문제지 무엇으로 찍느냐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사실 비밀인데요. 비싼 카메라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면 고가의 장비일수록 고민 없이 찍어도 얼추 잘 나오는 카메라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결국 빛이라는 재료를 사진으로 담는 과정은 어떤 카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출이나 초점만 맞으면 물리적으로 사진은 잘 나오는 거고 거기에 구도도 좋고 무엇보다 주제가 잘 담겨 있다면 여러분의 장비는 그야말로 거들 뿐입니다. 여러분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순간을 잘 담아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카메라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